네, 안녕하세요. 근로진학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인사말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학부모를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한 자료와 영상입니다. 모든 가이드가 그러하듯 절대적인 정답도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은 되게 다양하니까. 다만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익이라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좀 몰라서 후회하는 아니면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극단적이지 않고 좀 보편적이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 중간중간에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되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본인의 아이들과 주변인들, 가족들, 뭐 친척들, 형 누나들 꾸준하게 의견을 조율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여태까지 소통을 잘 하셨던 학부모님도 분명 계시겠지만 조금 미숙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 부모님과 소통하고 이런 방법들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단서,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더보기에다가 쭉 올려 드릴 거고요. 목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다 찍기는 좀 어려워서 찍고 찍다가 이제 혹시나 밑에 이제 피드백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드리는 걸로 거기에 수정해가지고 또 내용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처음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뉴스나 유튜브에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한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따라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공교육의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뭐 고민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되게 행복하고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고입이나 이제 대입, 그러니까 멀리는 이제 대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입이나 대입 관련 정보를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는 케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정보를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정보를 얻으실 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주워 오니까 너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혼재돼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건데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누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렇게나 키웁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마치 예술 작품을 빚어내듯이 아이를 보통 육아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편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신 것들은 다들 어,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것은 현실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고 누구나 다 좋은 걸 얻을 수는 없고 누군가는 뒤에서 서포트도 해줘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간극이 좀 큰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굉장히 있는데 뭐 이렇게 뒷받침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 게 EB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은 어지간한 선 정도까지는 물론 개인의 노력이 따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어지간한 선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크게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을 한다, 뭐 8천만 원짜리 뭐 과수원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이런 루트를 타고 간다면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성향을 대체적으로 이제 좀 나눠봤어요. 이건 그냥 좀 재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옛날처럼 막 이게 막 통제형, 여기 나오는 통제형처럼 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없지는 않는데 많지는 않고요. 요즘 거의 대부분 이제 지원형이 많죠.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최대한 좀 다 지원해줄게. 대신 뭔가 하고 싶은 건 좀 찾아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자유를 좀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말리고 싶은 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그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하고 싶은 거를 다 못 해준다고 자꾸 미안하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욕해서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게 하나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학생,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근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족하고 뭔가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면 물론 그 미안함이 진짜 미안은 있겠지만 남들보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필요 이상의 것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약간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부모님을 조금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식에게 뭔가 마음의 짐, 채무를 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키우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안할 거 전혀 없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가면서 앞으로 너의 인생은 너가 스스로 자립심을 기르고 개척해 나가라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학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학부모 세대는 제가 이렇게 임의로 좀 지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나이스 정보 공개가 바뀌어서 부모님들의 연세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땐 보통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 초시라면 보통 나이대가 학력고사 후기 거의 끝나갈 무렵이겠고 거의 대부분 아마 수능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초기 세대 겁니다. 자, 이때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수행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했던 그런 시기여서 지필평가가 굉장히 위주가 됐던 시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시험, 그러니까 쪽지 시험이 되게 중점적으로 사용이 됐던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용이 아닌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당연히 암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응용적인 측면에서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세대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건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암기 위주의 단타성 문제를 많이 내면 일단 지문의 문장 자체가 짧아지고요. 신문의 문장이 짧아지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난이도도 되게 낮아집니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세대의 가장 큰 변화점 중에 하나인데 대학 입학률이 이제 학부모 세대 때 급상승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이제 시대로 보면은 IMF 전후로 해서 대학 입학률이 지금과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후자분 세대 90년대가 대학 입학률 60% 70% 정도 되거든요. 지금이 한 80% 정도 되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올라온 대학 입학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학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람 숫자, 대학 정원 수보다 학생 수가 월등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고졸 출신이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익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유리한 거고,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래도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취업하기가 용이했죠. 그리고 이제 취업의 난이도 자체도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급여 체계가 대기업과 또 얘기한 중소기업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시대건 지금에 비하면. 이런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급여 수준이 올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면 급여 수준은 중소기업은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에서도 약간 용이한 세대라고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는요, 2002년 월드컵 베이비 2002년생, 2003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엄청나게 급락을 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 질도 예전에는 양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질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행과 지필이 거의 비슷하거나 수행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엔 지필평가, 그러니까 암기 열심히 해서 지필평가 시험만 잘 보면 됐는데 지금은 이미 지필평가를 보기 전에 수행평가 점수로 등급이 이미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지필평가도 그러면 지필평가 상관없나? 아니죠. 지필평가까지 잘해야지 점수를 받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의 취지가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근거를 찾아서 서술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교육 극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교육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예전에 암기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내면 다 맞춰버려요. 그래서 암기식의 굉장히 단답형 문제로는 학생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응용을 해야지 복합적으로, 요즘에 이 공교육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공교육, 뭐 융합, 교과 융합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6차 교육과정의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2차 세대 소위 얘기하는 한 개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렇죠.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한 개 잘하면 그냥 못 갑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추려야 되니까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추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예전에는 고졸이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학 정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필요한 사람보다 학생 수가 더 적어요. 곧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부터 공부를 한 글자도 안 하고 한 글자도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낭비 안 하고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한 1억 모아서 그냥 대학 아무 데나 나와서 그걸로 사업을 해도 돼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사를 취직하려면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고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해도 갈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건 정말 참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 고졸 출신의 회사원이 지금 2022년에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취직하기 위함이라면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대학들이 점점점 감축되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부실 대학들은 퇴출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굳이 소위 얘기하는 지방에 있는 그런 곳을 가야 하느냐, 그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저도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은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게 밑에 있는 이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교육 인플레이션이 커지다 보니까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는데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치고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좋은 일, 뻔한 일, 환상에 쌓여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 확 바뀌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과에 거의 쏠려 있다라고 봐도 어, 이런 쪽에 이제 몰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도 이과 위주의 교육들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 문과 특화 학교는 없잖아요. 뭐 외고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실제로는 외고 출신들이 뭐 다 문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의사 되고 싶어 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과 편중으로 인해서 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히는 문이 좁아졌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문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몇 배로, 수십 배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학부모님들 세대와 지금 현대 세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